네, 정말 쉽게 주도주를 공략해주고 계시는 마제스터 전문가의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함께 봤습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계속되니까요. 배터리 또 오늘 대단했던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가운데서 또 애먹이는 종목, 효자 종목 모두 저희가 가리지 않고 진단해드리는 진짜 쉬운 진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는 전화로 따릉따릉 와 있습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유니셈이요. 네, 유니셈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매수가 8,180원. 네, 그리고 10%입니다.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 좀 눌림목이 있는데 어떤 부분 저희 도와드릴까요? 초보 사람들은 매도 시기를 잘 몰라요. 조금 몰라도.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매도가 어렵죠, 김영희 전문가님. 유니셈 어떻게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시청자님 이 종목 오늘 진입하신 거세요? 어제 했습니다, 어제. 어제요? 그러면 예. 굉장히 좀 잘 진입을 하신 것 같고, 일단은 그러면 유니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셈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장비 쪽으로 캐시카우를 잘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중에서도 장비 중에서도 이제 스크러버 장비, 그 다음에 이제 칠러 장비 쪽으로는 국내에서 점유율을 가장 압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분위기가 나와주니까 삼성에도 유니셈에 이제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유니셈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 주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반도체 종목들은 오늘보다는 다음 주 흐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오늘 완전히 막판까지 계속 쭉쭉쭉 밀어주면서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삼성전자가 만약에 더 밀어준다라고 하면 소부장 종목들이 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기대감, 그 다음에 앞으로 삼성전자가 투자를 늘려나가고 이제 다시 한번 이 메모리 쪽에 이 매출을 늘려나가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유니셈도 이 수혜를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도 투자를 많이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를 크게 받을 수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때문에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에 워낙에 이제 낙폭이 컸었잖아요.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워낙에 이제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최근에 어느 정도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반응이 나온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업황이 회복되게 되면은 저는 단가를 충분히 10,000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약 한 11,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어제 들어가셨잖아요. 어제 이제 진입을 하셨고 단기적인 흐름을 보고 진입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전에 언급을 드렸듯이 최근에 어느 정도 좋은 상승이 나오다가 이제 이전 고점 부근에 도달을 하면서 차익 실현이 한 차례 나오는 구간이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약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9,000원 후반대 정도에서 이전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다가 오늘 지금 이 삼성전자의 이러한 훈풍, 삼성전자의 이러한 바닥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도체 쪽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에 다 이 수급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대표적인 소부장 종목들 보게 되면 역시나 뭐 하나마이크론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급을 잘 밀어줬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쪽은 아마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 1차 목표가를 어디로 잡아두어야 하나? 일단은 9,100원을 1차 목표가로 삼아 주셔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이 이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간에 상승이 나왔을 때 결론적으로 이 구간에서 이 수급을 밀어주기는 했지만 이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런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9,100원 구간을 뚫어주어야지 다시 한번 이 9,000원 후반대 구간, 10,000원 구간을 돌파 시도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9,100원 안내 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 업황이 결국에는 좋아질 거잖아요. 3분기에는 이제 재고가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이제 업황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니셈도 그렇게 이 업황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를 잘 받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길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10,000원 이상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어제 들어가셨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이 지금부터 바로 쭉쭉쭉 치고 나갈 수가 있지만 한 차례 정도 상승 나왔다가 또 차익 실현 나오고 눌린 다음에 재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최근에 흐름처럼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순환이 나왔으니까는 이전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온 구간이었잖아요, 최근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기는 하지만 또다시 매물대에 부딪혀서 차익 실현 나오고 이제 다시 3분기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 3분기에 업황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재매수 구간이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1차 목표가 9,100원, 2차 목표가 10,000원 구간으로 설정을 해서 만약에 이 구간을 좀 강하게 뚫어주고 쭉쭉쭉 반도체 쪽이 치고 나간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이번에 보여준다라고 하면 10,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번에는 바닥 기대감이고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반등이 나오지만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만약에 이 앞서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시청자님께서도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 거니까 한 차례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해주셨다가 이제 이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눌림 구간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 그때 또 재매수를 노려도 좋은 종목이니까 일단은 단기적인 방향성을 보고 반도체 쪽은 대응을 하고 유니셈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1차, 2차 목표가에 맞추어서 대응을 하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안 눈 떼지 말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1차 9,100원, 2차 10,000원 잘 기억하시고요.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재매수 구간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일단 바닥에 대한 기대감에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지 여부 확인해 보자라는 전략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채팅창에 고재관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무림 PMP 갖고 계시고요. 4,370원에 15% 보유 중이십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0% 중반 정도 손실 보고 계시는데요. 저점인 것 같아서 혹시 5%에서 10% 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묻어두고 수익에 나오고 싶습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전략 주시죠. 네, 일단은 무림 PMP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종이값이라든지 혹은 펄프 값이 올라갈 때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전에 모멘텀이 크게 형성이 되었었던 구간이 코로나 구간이었죠. 코로나 구간 때 이제 한창 이 택배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박스 값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종이값도 비싸지고 펄프 값도 비싸지고 이러한 이제 연쇄적인 순환이 나왔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무림 PMP가 이러한 이 모멘텀 혹은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슈 플로우를 타기에는 시장의 지금 관심도가 완전히 4차 산업 쪽에 몰려 있거든요. 뭐 2차 전지라든지 혹은 뭐 반도체라든지 지금 가는 종목들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장세다 보니까 무림 PMP는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4분기 실적을 평가를 할 때 사실 무림 PMP가 실적이 그래도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거든요. 펄프 값이 어찌됐든 계속해서 좀 강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어서 무림 PMP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이 실적에 대한 견조한 부분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부분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통해서 잠깐 보게 되면 무림 PM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바닥을 짚어주었었던 구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분명하게 이제 바닥을 짚어주려는 이런 이제 구간 자체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잠깐 차트가 꺼졌네요. 다시 이제 차트 좀 띄워서 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이제 차트를 띄워서 보면 무림 PMP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 바닥을 짚어주려는 구간에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바닥을 짚어주려는 구간에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중요한 점은 오늘 들어온 대금 자체가 5억이 채 되지가 않아요. 5억이 채 되지가 않고 최근에 수급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도 결국에는 눈에 띄는 수급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죠.
지금 현재 무림 PMP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관심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또 올라가 주려면 무림 PMP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 주려면 일전에 이제 이러한 수급이 좀 어느 정도는 들어와 줘야지 추가적으로 주가의 업사이드를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다음 매물 구간이 약 4,000원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상승을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현재 구간은 바닥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힘 자체가 지금 전무한 상황이라서 저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여유롭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바닥권을 지켜주려고 하는 단가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무언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 이슈라든지 혹은 수급이라든지 받쳐주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림 PMP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단기 매물대가 약 3,9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 구간을 바로 뚫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에도 지금 보게 되면 3,900원 구간을 결국에는 뚫지를 못했거든요. 무림 PMP가 보게 되면 3,900원 구간, 그 다음에 4,200원 구간, 4,500원, 4,700원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게 여러 겹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한 차례 강하게 들어와 주고 시장에 관심을 받아야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닥을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3,900원 이상의 이 매물대를 뚫어주는 상승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는 조금 이제 힘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조금 더 이제 여유롭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을 크게 뚫어줄 것이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니까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저는 이 종목은 반등 시 매도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매물 구간이 현재 3,900원에서 약 한 4,000원 정도로 1차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그냥 반등 시 매도로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시장은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완전히 주도하고 있고 가는 종목이 또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종목들을 놓치게 되면 수익을 볼 길이 굉장히 좀 요원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의 대세를 따라야지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이제 장세이기 때문에 무림 PMP 같은 경우에는 추가 대응을 하기보다는 반등을 기다렸다가 1차 매물 구간인 3,900원에서 4,000원 구간에 반등 시 매도하고 이제 종목을 정리해서 다른 대세 종목 쪽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방향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을 잡고 있는 건 맞지만 소외주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내기보다는 잘 정리하자는 전략 나왔습니다. 무림 PMP였고요.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현대위하고요. 네. 9만 원에 20%입니다. 네, 보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오래됐어요. 예, 올해. 작년에 언제 오래됐어요. 작년, 재작년 정도? 예. 예, 되신 것 같고요. 네. 지금 오늘 종가가 55,900원이기 때문에 아직도 손실폭이 꽤 나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기다리면 이거 상 가격이 올 수 있을까 그러지 네.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아, 진짜 그동안 얼마나 속 끓이셨을까요? 김영일 전문가님, 네. 현대위아 전략 주시죠. 네, 일단 제가 그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진짜 쉬운 지난 나와서 자동차 쪽이 지금 괜찮다. 자동차 쪽이 실적 시즌에 이제 도달을 하면서 기아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생산량을 올해 대폭 증대시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차올라가지고 자동차 쪽 기아랑 현대가 아마 끌고 가고 부품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이제 잘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괜찮았습니다. 사실 다 탄력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다 할 만한 흐름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올해에도 분명하게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점유율을 계속해서 좀 올리고 있고, 유럽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북미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 계속해서 좀 부진했었는데, 중국 시장도 좀 잘 공략을 해 나가면서 올해에도 견조한 실적을 이어 나갈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키워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좋은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긍정적인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현대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을 어느 정도는 잡아주고 있는 단가이기는 해요. 이제 이 일전에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의 이 도입 지점에 지금 계속해서 좀 바닥을 짚어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닥을 짚어주려는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힘이 부족합니다. 이 구간까지 끌어올려 줄 만한, 앞선 매물대를 삼켜줄 만한 수급 자체가 굉장히 부재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수급이 잘 유입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른 종목 잠깐 보고 오게 되면 화신이라는 종목이 있죠. 지금 보게 되면 화신이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가고,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그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성우하이텍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오다 보니까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 쪽들은 굉장히 수급을 잘 받고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이 긍정적인 수급,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일단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추가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결국에는 평단가를 좀 많이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비중을 많이 늘리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기회비용이 많이 손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는 조금 어느 정도는 지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약 한 6만 원 단가, 그 다음에 6만 2천 원, 그 다음에 이제 6만 7천 원, 7만 2천 원 해가지고 굉장히 또 마찬가지로 매물대가 두텁게 쌓여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위아를 매수가까지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거고요.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동시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실적이 큰 폭으로 뛰어 올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이 자동차 업계가 물론 현대나 기아는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죠. 지금 잘 나가고 있기는 한데, 유럽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그리고 지금 약간의 부진을 겪고 있는 중국 시장이든 계속해서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큰 폭의 실적 성장은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올해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기는 하나, 기간을 길게 본다라고 해가지고 이 종목의 매수가까지 올라온다라고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능하시다면 어느 정도의 이 비중은 축소를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조금 더 대세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빠르게 수익 만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당장에 이 종목을 비중 조절하기 어려우시다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고, 실적 시즌이 어찌됐든 다가오니까 자동차 쪽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등 나올 때 비중을 조금씩 조절하신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지금 현재 대세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수익을 챙겨가면서 이제 이 수익 챙긴 만큼 현대위아 쪽에 비중을 줄이시고, 그 다음에 그 비중을 확보를 해서 또 대세로 움직이는 종목 쪽에 이 비중을 또 실어주는 게 오히려 수익이 훨씬 더 빠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비중 축소, 그 다음에 이 시장에 조금 더 강세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배터리나 반도체 쪽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뭐 배터리나 반도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새롭게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쪽은 굉장히 한정적인데 그 한정적인 섹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시작하기 전에 에코프로 이야기했잖아요. 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좀 가고 있다 보니까 이쪽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라서 그쪽으로 조금 더 이 시선을 집중시켜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힘이 없으세요. 1차 목표가 정도는 잡아주셔야 대응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1차 목표가도 사실 크게 보기가 힘든 게,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매물 구간이 6만 원 구간이 1차적으로 있고, 지금 이 6만 원 구간을 계속해서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반등가는 6만 원, 그 다음에 2차 반등가는
약 65,000원 정도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매물 구간을 전체적으로 좀 소화를 해주려면 결국에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건데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까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 매물대를 강하게 뚫어주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일단은 이 목표가, 이 매물 구간에 이제 설정을 드린 거거든요. 만약에 이 매물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6만 원, 그 다음에 6만 5천 원, 그 다음에 7만 원 이 정도로 이제 순차적으로 이 매물 구간에 맞추어서 비중 축소 전략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6만 원부터 5천 원씩 끊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대처하셔서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시고 또 수익 많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위아, 감사합니다. 예,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현대위아 정말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아쉬웠습니다. 1차 목표가 6만 원 확인하고요. 자,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옹님께서 와주셨고요. 아옹님께서 안녕하세요. 미스터블루 3,050원에 10% 단기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주셨습니다. 오늘 주가가 3,000원 바로 아래에서 마감돼서 매수가에서 큰 차이가 없으셔서 최근에 매수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김영일 전문가님. 네, 일단 미스터블루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죠. 일단은 이제 일본 아마존에 웹툰을 독점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사업에도 계속적으로 좀 진출을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웹툰 사업은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기대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블루는 사실 이제 최근에 워낙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보게 되면 결국에는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저는 무상증자했던 게 좀 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무상증자 했을 때 그때 이제 한창 무상증자가 붐이었잖아요. 그래서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도 무상증자로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무상증자를 하게 되다 보니까는 일전에 이 앞선 구간의 매물대가 굉장히 좀 크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스터블루가 충분히 이제 아마존에 웹툰 공급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좋은 상승의 이슈로 이제 받아들여질만 하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이 앞선 매물 구간이 두텁다 보니까 최근에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윗꼬리를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구간을 좀 강하게 뚫어주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여태까지는 미스터블루가 반응이 나올 때 계속해서 그날 반응 나오고 바로 그날 윗꼬리를 강하게 그려버리는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윗꼬리를 그리긴 했지만 수급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완전히 죽지는 않았으니까 한 차례 정도는 이 수급에 기반해서 재탄력이 가능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스터블루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 손절가는 121선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가 약 한 2,700원 정도 구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2,700원 121선 구간으로 안내를 드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일전에 이제 이 고가를 형성했었던 부분입니다. 3,200원 구간을 뚫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현재 시청자님께서 3,050원에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3,200원을 뚫어주어야지 약 한 2차 목표가가 3,500원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이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3,200원을 1차 목표가, 3,500원을 2차 목표가로 설정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떠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일단 일전에 수급이 그래도 잘 들어가 줬으니까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목표가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강하게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약수익권으로 차익 실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현재 구간에서 꺾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121선을 위협하는 구간이 바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이 121선 구간이 또 주요한 지지 라인이다 보니까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증권사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스터블루, 웹툰은 안정성, 게임은 성장성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121선, 수급 모두 아직 살아있는 단계입니다. 손절가는 2,700원, 단기 목표가 1차로 3,200원, 2차 3,500원입니다. 마지막은 아니고요. 다음 종목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넥스트 칩. 네. 네.
이 종목 800원에 예. 20%고. 11,850원에 20% 맞으시나요? 예, 예. 예. 좀 손실 구간이신데 네네. 예. 버티고 계시는군요. 버티고 있는데 예. 어떻게 갈까 싶고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예. 아, 진짜 이 종목 갈 듯 말 듯 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단을 높이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는데 최근에 횡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칩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일단 넥스트 칩이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이제 반도체 조작에 투자를 대거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좀 많이 받은 거거든요. 일단은 영상 기반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실적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지는 않은 기업인데 최근에 어찌됐든 이 삼성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러한 이제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넥스트 칩이 원래는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주로 엮였었던 그런 이제 기업이거든요. 이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을 키워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자율주행 쪽은 커져 나갈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넥스트 칩이 이제 영상 기반 차량용 이제 반도체 팹리스 업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꾸준하게 수혜를 받았었던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투자 이슈에 이제 어느 정도 좋은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은 넥스트 칩은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혹은 이제 넥스트 칩처럼 이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넥스트 칩은 지금 현재 이제 어떠한 구간이냐? 결론적으로 최근에 이 수급이 잘 들어오기는 들어왔었던 구간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12,000원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했었던 이유가 역시나 이전에 이 구간에 또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000원 구간에서 이제 계속해서 좀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한 차례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그래도 물량을 담아주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강한 물량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즉 넥스트 칩은 일전에 한 차례 순환이 나오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순고르기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수급이 들어와 주어야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12,000원 안내를 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13,000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반도체 쪽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먼저 메모리 쪽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삼성전자의 이러한 바닥 기대감, 업황 회복 기대감으로 인해서 메모리 쪽에 조금 더 매기가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쪽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런 훈풍 분위기가 이어지게 되면은 이제 팹리스 업체라든지 혹은 비메모리 쪽으로도 그대로 매기가 흘러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엔 다음 주에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 부분을 한번 주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구간이 결국에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구간을 지켜주면서 이탈을 안 해야 이제 다음 주에 반도체 훈풍 타고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현재 구간, 최근에 어제 저점 잡아줬던 1,2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9,000원 초반까지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9,000원 초반대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현재 가격이 결국에는 이 매물대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때문에 1,2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일단 이 종목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9,000원 초반대 구간에서 힘을 모아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현재 단가가 또 매물대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1,200원 구간에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를 하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1,200원 구간에 이탈을 하지 않고 현재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다시 한번 훈풍이 불 가능성이 있으니까 1차 목표가는 12,000원 반등 시에 2차 목표가는 13,000원까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도 짧게 설정해 드렸는데요. 시청자님 어떠신가요? 아니, 조만간에 반등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12,000원 아니래도. 제가 한 1,300원에나 손절할까 싶어요. 아, 손절? 만약에 지금 현재 예.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일단 다음 주 반도체 분위기를 조금 타줘야 되고요. 12,000원 구간은 이제 이전 고점을 안내를 드린 건데 조금 더 짧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전에 고점이 형성됐던 구간이 딱 11,100원에서 말씀 주셨던 11,300원 정도 이 정도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약반등 때 11,000원 정도 근처 구간 오게 되면 이 정도 구간에 정리를 해주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율주행과 시스템 반도체 쪽을 같이 좀 얹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차량용 카메라 영상 처리 시스템 반도체 넥스트칩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또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이영아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포스코 ICT 7,350원에 10% 주가가 오르니 기뻐요. 근데 매도 시점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수익 정말 많이 보셨고요. 10,000원 선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영아님의 포스코 ICT 전략 주시죠. 일단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죠. 일단은 이제 이 포스코 그룹에 대한 전체적인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이제 이 2차 전지에 대한 이러한 이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포스코 그룹주들이 강하게 좀 형성이 됐고,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제 이 수소 사업에 대한 뭐 협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이 일제히 다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포스코 그룹주들은 결국에는 이 조금의 테마 성격이 살짝 끼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포스코 ICT는 사실 이제 뭐 2차 전지 쪽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포스코 그룹에 대한 전체적인 기대감이 저는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ICT가 이제 IT 서비스를 주로 이제 영위하는 기업인데, 결국에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잘 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같이 올라간 성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저는 결국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게 되면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저점에서 들어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일단 1차적으로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한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오늘 또 차익 실현이 한 차례 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10,000원 이후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고 있는 단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약 한 7,000원에서 8,000원 구간까지 수급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 넣으면서 매집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10,000원 이후 구간에 와서는 윗꼬리를 그리고 음봉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의지가 지금 현재 단가에서는 어느 정도 생겨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포스코 ICT가 현재 이제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을 때 5일선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투매에 대한 심리가 강해지면서 순식간에 또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다음 주 흐름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포스코 ICT는 5일선 약 한 10,000원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구간을 이탈을 하고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대로 바로 차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다음 주에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양봉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전고점이 목표가가 되겠죠. 11,180원인데 이 근처 구간에서 결국엔 또 강하게 뚫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거거든요. 만약에 강하게 뚫어주지 않고 마찬가지로 전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수익이 이제 잘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의지가 나타나는 만큼 전고점 뚫어주지 못하면 그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영아님께서 40% 수익이 나신 포스코 ICT입니다. 차익 실현 고려할 타이밍이고요. 10,000원을 익절가로 이 선을 지지한다면 전고점까지 보유 의견 제시됐습니다. 전고점에서 매물 잘 확인하시고요.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종목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예, 한솔 아이원스 네. 8,200원에 30%입니다. 네, 이 종목 지금 매수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고 약간 손실이시네요. 예. 예, 30% 비중 실어주셨어요. 예. 예, 이유가 있으실 것 같고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이게 아이원스에서 한솔로 M&A 되기 전에부터 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 밑으로까지 6,000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부터 좀 더 모아가지고 더 이렇게 추가 매수 해가지고 지금 8,200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걸로.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거의 이제 매수가 왔는데, 평단가 왔는데, 좀 더 갈 수 있는지, 분위기는 좀 더 갈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오늘 양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6% 강세 마감됐는데요. 추가 매수 하시느라 비중이 늘어나신 종목이네요. 한솔 아이원스 전략 주시죠, 전문가님. 네, 일단 한솔 아이온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제 전공 쪽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승이 좀 잘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 어느 정도 이 수급에 대한 부분도 저는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보게 되면 이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와 줬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양봉을 어느 정도 뽑아줬잖아요. 때문에 한솔 아이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반도체 훈풍을 어느 정도는 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게 왜 환기 종목이 됐느냐라고 봤더니 지금 이제 이 내부 회계 제도가 지금 비적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솔 아이원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차례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 왔을 때 웬만하면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로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이제 회계에 대한 부분이 비적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지정이 되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솔 아이원스가 반도체 장비 쪽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일전에 상승이 가장 크게 나왔었던 종목군들을 한번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가장 흐름이 좋았었던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지금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오면서 지금 현재에서도 시장에서 굉장히 수급을 잘 받고 있는 반도체 장비 쪽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장비 쪽들은 작년에 업황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었던 종목군들이 선제적으로 상승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 HPSP라든지 오늘 저점 잡고 완전히 주가를 다 끌어올렸죠. 만약에 HPSP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이제 여기까지 끌어올려주면 추가적으로 더 간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HPSP 같은 이러한 종목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저스템이라든지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았고 좋은 분위기를 그대로 탔었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쪽에서는 이 종목들이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한솔 아이원스는 약간 따라가는 그러한 종목이거든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오늘 거래량이 사실 한솔 아이원스가 그렇게 적게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금이 결국에는 장 마감까지 약 한 20억 정도가 이제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건 힘이 그렇게 강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일단 한솔 아이원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주가를 조금 더 이제 길게 늘려서 보게 되면 한솔 아이원스가 일전에 이제 약간 8,200원 정도 구간에서 이제 상승을 멈췄었던 이력이 있거든요. 이전 구간에 8,200원에 이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구간에 이제 이 매물이 부딪혔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솔 아이원스가 만약에 이 8,200원권을 뚫어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8,000원 중후반대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 종목은 웬만하면 한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다른 종목들이 또 워낙에 강세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오히려 교체를 하는 쪽이 저는 시장의 이 반도체 대장주를 잡아갈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랫동안 또 기다려 오셨고 그 다음에 정리 기회도 온 만큼 한솔 아이원스는 다음 주 중에 만약에 8,200원권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리하시고, 혹은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조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정리를 해서 다른 조금 더 반도체에 실적이 확실하게 좋게 나와주고 훈풍을 제대로 타고 있는 수급 잘 들어가는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반도체 쪽에서는 투자 전략이 조금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손실 없이 나오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예. 네, 잘 참고하셔서 잘 빠져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올해는 그 한기 종목이 풀릴 줄 알았는데, 작년에 그게 한기 종목에 걸려가지고 올해는 풀릴 줄 알고 가지고 있었는데, 실적도 좋고 그래서 한기 종목 풀리면 좀 오르겠죠 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안 풀려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또 요새 좀 올라와가지고 좀 괜찮기는 합니다. 네. 근데 회계 문제가 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예, 종목이어서 이번에 꼭 단기간에 꼭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반도체 훈풍 받았지만 악재가 있었던 한솔 아이원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연 회피님께서 올려주신 오스코텍 보겠습니다. 28,000원에 10% 비중 갖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종목 양봉이 오늘 더 크긴 한데 이분께서는 꽤나 고생을 하셨어요. 바이오주거든요. 오스코텍 전략 알아볼까요? 일단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좀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된 이제 이슈가 정부에서 나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주가에 대한 훈풍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오스코텍을 보니까 지금 이 소송건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최근에 뭐 기술 이전에 대한 건들도 지금 계속해서 좀 해외 기업들과 어느 정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다만 지금 현재 이 오스코텍이 조금 더 확실하게 주가를 좀 끌어올려 주려면 저는 시장의 관심도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000원 구간의 1차 매물대, 2차 구간이 이제 26,000원 구간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수급 자체가 그렇게 이제 이 매물대를 강하게 뚫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약간의 의문감이 있습니다. 때문에 오스코텍이 조금 더 확실하게 올라가 주려면 확실하게 좀 수급을 더 받아주는,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을 확실하게 더 받아주면서 조금 더 강력한 이 이슈 플로우를 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1차 목표가는 22,000원 구간으로 안내를 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26,000원으로 안내를 드리면서 만약에 이 22,000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일전의 구간과 같이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어느 정도 이 한동안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 뚫어주지 못했을 때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스코텍 강한 수급과 이슈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합니다. 1차 22,000원, 2차 26,000원 목표 주가 받았습니다. 자, 이제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장의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월요일장의 전략이 되겠죠? 월요일 어떨까요? 일단 종목들 보니까 2차 전지가 여전히 강한 것 같아요. 사실 반도체가 오늘 삼성전자의 훈풍을 더불어서 같이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저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수급 더 강하게 들어가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뭐 결론은 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가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다음 주에 2차 전지 계속해서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월요일 정도에 한 차례 수급을 또 밀어준다? 그러면은 이제 주도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음 주는 그냥 계속해서 가던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코스닥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러한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뜻이 됩니다. 중소형주 순환매가 계속해서 강하게 순환이 될 것이다라는 뜻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1월, 2월, 3월에 해오셨던 이러한 매매 방식을 그대로 다음 주에 적용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여전히 잘 살아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약간은 또 최근에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바닥권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들이 또 최근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때문에 반도체와 2차 전지를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혹시나 바닥에서 새롭게 수급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또 시장에서 새롭게 이 강세 종목군, 강세 섹터군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는 이런 이제 섹터가 또 될 수가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새롭게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군들도 한번 잘 다음 주에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수급 변화를 일으키는 종목과 지금 시장에서 뭐 거의 용과 호랑이처럼 서로 맞습니다. 네. 싸움을 하고 있는 배터리와 반도체. 배터리보다 반도체가 약간은 약하긴 했는데 월요일장에 또 힘을 보여준다면 정말 경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도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시점, 주 초반에 이 섹터에 대해서도 지위를 잘 살펴볼 만한 시기가 돌아왔다는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님 진단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쉬운 진단이었습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 중에 정말 제일 기분 좋은 이 시간입니다. 오늘 불금이죠. 미스터 진단 금요일 저녁 9시 순서에서는 또 여러분의 종목 진단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저녁 9시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 종목 전문가에게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은 0221283388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오늘 밤 9시에 진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이 시간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